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불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꼭 있지. 근데 대화의 원리 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짓말은 다 질의 경륜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처리를 해버려. 자, 우선 우리는 오늘 대화의 원리 중에서 1번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할 거예요. 공손성의 원리. 자, 야 무슨 뜻일 것 같아? 대화를 할 때는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하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면 그 역할도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보통 화자라고 하고 듣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 청자라고 했지? 자, 그럼 이 화자와 청자가 서로를 뭐 해줘야 돼? 오케이, 그렇지. 리스펙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의 바르게 그 다음에 이제 공손하게 공손성을 최대화시켜서 말하는 것이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잘 들어. 이 공손성의 원리에 기준을 3개를 잡고 5가지의 경률이 나와. 자, 이익과 부담. 첫 번째 기준이야. 이 공손성의 원리는 이익과 부담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부터 외워야 돼. 요령의 경률. 요령의 경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용의 경률이 있어. 자, 요령의 경률은 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무언가를 제안할 때 애초에 내가 만약에 1,000원만 빌려줘. 내가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해. 그럼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얘는 뭘 느껴? 부담을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할 때는 웬만하면 상대방의 부담을 최대화야, 최소화야? 당연히 최소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말하기겠죠?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대신에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말하기. 그러니까 요령의 경률입니다. 근데 관용의 경률은 뭐냐? 얘들아, 관용을 베풀다라는 말이 있는데 관용은 용서. 내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라는 말하기가 관용의 경률이고 얘는 자기가 부담을 끌어안고 가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부담을 최대화시키고 본인의 이익은 잠깐 넣어두는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관용의 경률입니다. 자, 둘 다 상황적으로는 매우 비슷해요. 요령의 경률이든 관용의 경률이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의견을 제안할 때 이럴 때 쓰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관용의 경률은 티가 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용서를 구해야 돼. 즉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말하기가 추가되면 관용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봐봐. 만약에 선생님 글씨가 너무 작아. 그래서 너희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걸 크게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나한테.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선생님 혹시 칠판 글씨를 조금만 더 크게 적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요령의 경률을 지킨 거게 관용의 경률을 지킨 거게 요령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선생님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혹시 칠판 글씨를 좀만 더 크게 적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본인 탓을 하지. 그러면 관용의 경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한 끗 차이인데 본인의 탓을 하면 관용이고 아니면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을 잘 지키는 방법은 일방적인 명령, 강요, 안 돼. 혹시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문형으로 완곡하게 돌려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두 번째 기준은 엄청 쉬워. 여기서부터 칭찬과 비방이에요. 얘들아, 비방이 뭐야?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게 비방이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칭찬이잖아. 그래서 세 번째 경률은 찬동의 경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찬동의 찬자가 칭찬할 때 찬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할 때 엔간하면 상대방을 칭찬해야 돼? 비방해야 돼? 당연히 칭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의 칭찬을 최대화하고 상대방의 비방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찬동의 경률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찬동의 경률을 지켜주면 돼. 그냥 칭찬만 엄청 해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칭찬을 듣는 상황이야. 그럼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근데 감사합니다 하면은 조금 뭐지? 지가 잘생긴 걸 안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에 의하면 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뭘 해줘야 돼? 겸손해줘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겸양의 경률이 네 번째입니다. 겸양의 경률. 그래서 겸양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겸손하게 굴어야지. 겸양의 경률은 얘들아 개념이 뭘 것 같아? 에이 아니에요 라는 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추는 거지. 자신의
비방을 최대화하고 자신의 칭찬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겸양의 경률의 개념이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은 일치와 차이예요. 그래서 일치와 차이에 따라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동의의 경률이 있는데 이거는 너희가 바로 무슨 말 하는지 눈치챌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랑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 끝나고 있다가 떡볶이 먹으러 갈래? 아니? 싫어. 라고 단칼에 거절하면 민망스럽잖아. 그래서 동의의 경률은 상대와 나의 무엇을 최대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고 차이를 최소화하는 말하기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게 동의의 경률입니다. 그래서 동의의 경률은 아니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의견이 달라도 공감만 해주라는 건가요? 가 아니라 달라도 공감 먼저 선공감 그 다음에 후 다른 의견 제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5가지예요.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 무슨 뜻인지 알겠지? 두 번째는 큰 2번이야. 협력의 원리 라고 하는 것이 있다. 협력의 원리. 애는 4가지가 있는데 1번 양의 경률, 2번 질의 경률, 3번 관련성의 경률, 4번째 태도의 경률입니다. 양의 경률은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얘들아 필요한 만큼이라는 거는 2가지를 내포하고 있어. 첫 번째, 너무 많은 정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반대 너무 적은 정보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 스몰 토크를 한답시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 주변 집이 어디야? 얘 방금 뭐라 그랬어? 뭐 상계동 쪽. 완벽한 답이죠. 왜냐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뭐야? 뭐 집 가깝니? 뭐 학원 다니기 편하니? 뭐 이 정도를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얘가 제 집이요? 하면서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48길 16 뭐 두산 아파트 117동 1501호에 삽니다. 너무 많은 정보잖아. 너무 적은 정보. 준표 어디 살아?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말을 안 해. 그냥 침묵. 이것도 양의 경률을 어긴 거고 그 다음에 막 너무 묵뚱거려. 저 지구 사는데요? 저 서울이요. 이런 것도 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질의 경률은 여러분 이거예요. 타당한 근거, 진실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오직 진실만 말할 것. 여러분 이때 타당한 근거 밑에다가 쓰세요. 추측성 정보 X. 우리가 흔히 카더라라고 하는 거 있지.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엄한 소문.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오늘 땡땡이 안 왔네?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내가 물어봐. 근데 걔 지금 집에서 잘걸요? 뭐뭐 할걸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한 정보, 타당한 근거를 얘기해야 되고 진실만 말하라는 거는 당연히 대화할 때 상대방한테 뭐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인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불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꼭 있지. 근데 대화의 원리 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짓말은 다 질의 경률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처리를 해버려. 그 다음에 내려봐. 관련성의 경률 뻔하지. 대화의 밑줄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만 말해라. 그러니까 생뚱맞은 얘기 하지 말아라. 관련된 정보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은근히 잘 위반하는 게요. 또 똑같대. 중간고사 이번에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여러분 첫 시험이 국어 시험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국어 시험 보고 학교에서 당연히 다 채점하겠지? 집에 갔어. 그럼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첫 시험 첫 과목인데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봐. 형윤아 시험 어땠어? 잘 봤어? 근데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잘 봤니? 하면 시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밥 달라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 일부러 관련성의 경률을 위반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태도의 경률은 뭐라 되어 있어? 명료해라. 모호한 표현은 피해라. 중의성은 피해라. 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애매하게 굴면 안 돼. 애매모호 금지, 중의성 금지, 무조건 간결하고 조리 있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가 태도의 경률이에요. 우리 점심 이따 뭐 먹을래? 혹시 뭐 먹고 싶어? 했는데 아무거나. 근데 그럼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뭐 짜장 먹을까? 짜장면은 좀 그런 애들. 이게 다 태도의 경률을 위반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하게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근데 살다 보면은 밑줄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깨트려. 일부러. 그래서 숨은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대화 함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 함축은 뭐냐?
이 대화 안에서 방금도 얘기했지?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위반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숨은 의도를 전달하는 거.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거기 나오잖아. 와, 야, 너 지금 시험 2주 남았어. 시험 공부 안 할 거야? 했는데 이제 얘가 오늘 날씨 좋다. 그냥 딴청을 피워. 안 하겠다는 뜻이지. 근데 그 밑에도 모의고사 잘 봤니? 엄마 나 쉴래. 다 관련성의 경륜을 위반한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3번 체면 유지의 원리에다가 별표 치세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면이 뭔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체면의 정의가 뭔지 알아? 우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이미지야. 여러분들도 지금 완전히 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나와 함께 지금 나름의 사회생활 중인 거잖아요. 공적인 이미지가 다들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좀 씻고 다니고 지금 옷도 입고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체면 유지를 위함이야. 뭐 약간 꾸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체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적극적 체면과 2번은 소극적 체면이 있는데요. 모든 인간에게는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적극적 체면은 인정 욕구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구나 여러분들이 욕먹기보다는 칭찬해주길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좀 이렇게 꺼려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적극적 체면이고요. 소극적 체면 뭐냐? 칭찬 안 해줘도 돼. 괜찮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제발 나한테 간섭하거나 잔소리하지 마. 외부의 간섭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소극적 체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거든? 우리는 체면 유지 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누구나 상대방의 뭐는 채워주고, 적극적 체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럼 인정해주는 거야. 와, 너 진짜 짱이다. 와, 너 진짜 멋있다. 잘한다. 적극적 체면은 세워주고, 그 다음에 간섭받기 싫어한다며. 그러면 이제 소극적 체면은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게 체면 유지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스타일 괜찮은데? 옷 되게 예쁘다. 어디서 샀어? 완전 센스 있는데?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칭찬해줬어. 그러면 얘가 지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패션 센스가 이렇게 인정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뭐 해준 거야? 적극적 체면을 세워준 거지. 근데 이게 저기 우리 왼쪽에 적혀있는 공손성의 원리 중에 무엇을 또 지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지, 내가 얘 지금 뭐 해줬어? 칭찬해줬잖아.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찬동의 경륜이랑 같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너희들의 어떤 주관을 발휘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너희가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이야. 근데 야,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지. 핸드폰 게임하지 말고 엎드려 자.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핸드폰 다 뺏어가. 엎드려 자래.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주체적인 선택을 막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방금 뭐 했어? 야,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는 게 최고야. 내놔 하고 일방적으로 핸드폰을 뺏어갔지. 뭘 위반한 거게? 저기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요령의 경륜을 맞아. 상대방한테 지금 부담 팍팍 준 거잖아. 그래서 소극적 체면을 건드리지 않는 건 동시에 요령의 경륜과 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